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케줄링이 뭔지 알고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포인트에 선점형 스케줄링 이렇게 해서 세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째, 30번째는 거의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우셨는데요. 자,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성능 평가 기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의 관리,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나 아니면은 그 외의 기타 기기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타 기기들이 좀 성능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 기법에는 여기에 이번에 배우게 될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형 스케줄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어떤 놈이 프로세스를 CPU에 점유하고 처리하고 있을 때 걔를 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애를 이제 우리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그 선점은 이미 안에서 어떤 놈이 처리하고 있을 때 걔 그 자리를 뺏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선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점하고 비선점에 대한 단어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선점형 스케줄링에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shortest remaining time,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이런 애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first come, first service, 그다음에 short first, 그다음에 HRN,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기한부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은 현재 이제 본문에 들어 있는 short first라든지 아니면은 HRN이라든지 이러한 애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목적은 모든 작업들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해서 우리 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처리량을 높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응답 시간 및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요. 응답 시간을 줄이고 CPU 사용률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에는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단 CPU를 할당받으면은요, 다른 프로세스가요, CPU에 침입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뺏을 수 없고 자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비선점이죠. 보통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모아놓고 그냥 하나씩 끝까지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에는요, 앞에서 봤던 FC, FS나 쇼차 퍼스트, 그 다음에 HRN, 그 다음에 기한부, 우선순위, A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종류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FC, FS는 다 아실 거고요. 쇼차 퍼스트는요,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예제가 쭉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의 이제 실행 시간이 20초짜리가 있고 5초짜리가 있고 6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20초짜리를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20초를 기다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에 있는 가장 적은 5부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5초만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이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대기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대기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까요? 당연하지. 효율성 면에서 어떤 게 좋으냐. 이게 바로 스케줄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쇼차 퍼스트라고 그랬으니까요. 제일, 작은 것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실행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가장 작은 5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세스 번호예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ABC 이렇게 내면 얼마나 좋냐. 프로세스 ABC. 근데 사람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이 들어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기다린 총 시간을 총 대기 시간이라고 하고요. 각각 대기한 이제 3으로 나누면 평균 대기 시간이 되죠. 각각 얼마씩이나 평균적으로 기다렸는지. 자, 우선은요. 5에 대한 대기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기다리지 않았죠. 다음에 6이 들어갔어요. 그럼 6은 5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린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 들어간 거고요. 다음에요. 20은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5초 기다렸죠. 얘 5초 기다린 거 있죠? 그 다음에 얘하고 합한 시간만큼 기다렸잖아요. 총 11초만큼 기다린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총 대기 시간은, 여기서 총 대기 시간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합하면 16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에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 뭘 나오라고 그러냐면 평균 대기 시간을 물어보거든요. 나누기 3 하면 되죠. 나누기 3 하면 얼마 나오나요?
뒤에 답이 있을 거예요. 5.32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를 만약에 강의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난해한데요. 강의 보면은 뭐 10초면 끝나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HRN인데요. 얘는 이제 우선순위 계산 공식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 계산 이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뒤에 예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요. 공식대로 계산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요, 작업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이제 대기 시간이 20초, 5초, 3초, 5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5초 동안, 5초 동안, 12초 동안, 3초 동안, 이렇게 나와 있다. 이때, HRM 방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대기 시간을 서비스 시간으로 더한 다음에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우선은 20 하고요. 얼마를? 5를 더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자, 25 나오죠. 얘를 뭘로 나눠요? 예,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예, 5 나오죠. 뒤에 있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5 더하기 5는 10이고요. 10을 5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다음에 3 더하기 12는요. 얼마가 나와요? 예, 15인가요? 12 나누기 12 하면은 1.2가 나온대요. 다음에 5 더하기 3 하면 8 나오고 3 하면은 2.6이 나오는데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대기 시간하고 서비스 시간이 가장 많고 또 서비스 시간이 가장 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애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공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대기 시간하고 서비스 시간이 가장 크면은 얘네가 어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선순위가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네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서비스 시간은 결국은 하나니까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대기 시간이 높은 애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게 뭐예요? HR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앞에 정리되어 있는 정리를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RN이 어디 있니 너? 위쪽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서비스 받을 때 그 시간과 그 작업 서비스를 기다린 시간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시기를 한다. 그래서 서비스 받을 시간과 서비스 대기 시간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이 공식에 대한 거 됐었어?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됐었어? 됐습니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됐었어? 그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요. 됐었어. 응? 자, 다음에 이제 기한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작업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나 만료 시간 안에 완료되도록 하는 기법을 우리 기한부, 데드라인 기법이라고 하고, 마감 시간 내에 완료하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그냥 개념적인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 다음에 우선순위. 준비 상태 큐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놈한테 주는 거예요. 자, 낮은 순위의 경우에 무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우선순위가 낮으면 계속 기다려야지 뭐. 자, 무한 연기 해결책으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에이징 기법은요. 요거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보기를 주고 에이징 기법이 뭐냐? 그래서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무기한 문제를 방지하는 기법이다 그랬어요. 에이징이 뭐예요? 나이 먹은 거죠? 결국은 오래 기다린 놈 먼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오래 사신 분부터 경로 우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쇼자 퍼스트 방법의 단점을 보완했대요. 뭐야 이거? HRN이네요. HRN. 그죠? 그래서 실행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까지 해서 공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됐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자원이 할당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다린 시간에 비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차례로 큐에 도착했다. 쇼자 퍼스트 정책을 이용했는데요. 쇼자 퍼스트니까 작업이 제일 작은 게 먼저 실행이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누구니? 얘네요. 얘 3.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HRN. 요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사실, 쇼자 퍼스트도 이렇게 작업 순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냈지만, 이 HRN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방식에서도 우리, 대기 시간에 대한 거, 이 순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가면 또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HRN을 이용할 경우에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식이. 됐었어였죠? 됐었죠. 됐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보죠, 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됐었으니까 5 더하기 20 나누기 20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40 더하기 20 나누기 20. 다음에 얘는요, 15 더하기 45 나누기 얼마예요? 45 이렇게 되겠고, 얘는 20 더하기 2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가장 큰 값이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럼 25를 여기서 보면, 자, 얘는 이거 이렇게 또 계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25를 뭘로 나누냐면 25로 나누게 되면 1.25가 나오네요. 자, 얘는 1.25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60 나누기 20 이렇게 되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다음에 얘는요, 얼마가 나오나요? 자, 이게 뭐야? 15 더하기 45지? 그 15 더하기 45는 얼마야? 60 나누기 45니까 얘는 1.3이 나오겠네요. 자, 1.3. 얘는 1.3이 나오겠고. 자, 다음번에 마지막 번 같은 경우에는 22 나누기 2네요. 그럼 11이 나오겠네요. 자, 얘가 11이에요. 자, 그러면 D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오래 기다린 거니까. 오래 기다린 비율이거든요. 자, D,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자주 출제됩니다. HRN 뭐예요? 됐었어로 그랬죠? 됐었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마무리했습니다.